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폰트박스 2.0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폰트박스 2.0부터는 애프터 이펙트 CC 2020, 그러니까 버전으로 치면 17 버전 때, 이 버전 이상 사용자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원하는 함수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프터 이펙트 2020 버전 이상 사용자만 지원되도록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게 달라졌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적용을 어떻게 시키는지 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이런 글자가 있을 때, 자, 2020에서 이렇게 썸네일 만드는 거는 이후에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들어준 썸네일을 보시면 이렇게 툴팁이 뜨죠. 여기에 보시면 세 가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클릭했을 때는 오직 폰트만 바뀌고요. 요 폰트만요. 요것만. 그 다음에 Shift 클릭했을 때는 스타일까지 같이 적용이 된다. 여기서 스타일이라는 거는 요겁니다. 폰트 이름이나 혹은 컬러, 필이나 스트로크의 컬러, 그 다음에 사이즈, 뭐 그 다음에 이런 거 리딩, 커닝, 그 다음에 스트로크의 두께, 그 다음에 요거 스트로크의 옵션, 요거 두 개만 적용이 되고요. 얘네들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스타일에 얘를 적용을 시켰을 경우에 반영이 안 되는 거는 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원이 되는데 요거는 지원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나중에 필요하다면 와서 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렇게 자, 요런 것들을 저장하는 게 이제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타일까지 같이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Alt Shift를 누르면 자동 사이즈 조절이라는 익스프레션이 추가된 그런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얘를 내가 만약에 변경을 하고 싶다면, 자, 먼저 그냥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냥 클릭하면 폰트명만 바뀝니다. 그냥 폰트명만. 보시는 것처럼 그냥 폰트명만 바뀌죠. 자,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얘를 Shift 누르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스타일까지 다 적용이 됩니다. 스타일이라는 거는 폰트명, 그 다음에 컬러, 스트로크, 그 다음에 사이즈, 뭐 나머지들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적용됩니다. 자, 얘로 한번 바꿔볼까요? Shift 누르고 클릭. 그럼 얘를 저장할 때 그 스타일, 폰트명, 사이즈, 그 다음에 필과 스트로크의 컬러 뭐 이런 것들이 다 저장이 됩니다. 자, 얘도 한번 해볼까요? Shift 누르고 클릭. 자, 그럼 요렇게. 자, 요렇게 스타일까지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를 Alt Shift를 누르고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Alt Shift 누르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정가운데 딱 고정이 됩니다. 물론 Alt Shift 누를 때는 스타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폰트명만 바뀌고 나머지 익스프레션이 추가가 돼서 이렇게 얘만 볼게요. 네, 이렇게 익스프레션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얘는 가운데 고정이 되고 사이즈도 딱 요만큼의 사이즈가 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즈는 요걸로 조절할 수 있고요. 패딩으로 조금. 자, 이렇게 사이즈 조절하면 좋은 점이 이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제가 여기다 어떤 글자를 써도 요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폰트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그래서 요렇게 한번 사이즈를 정해 놓으면 내가 텍스트를 문자를 바꾸더라도 요 사이즈가 유지되기 때문에 좀 편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언제 이제 주로 많이 쓰냐 그러면 뭐 메인 타이틀이나 이런 거 고정시켜서 작업을 할 때 좀 사용하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얘를 좀 위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포지션 센터를 꺼주시면 위치나 이런 것도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앵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앵커도 가운데가 싫다 그러면 얘를 꺼버리면 앵커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패러그래프의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좌측 정렬을 해두시면 이렇게 사이즈 조절할 때 이렇게 좌측이 고정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겠죠. 이 상태에서 내가 뭐 텍스트를 추가하건 삭제하건 그 사이즈를 유지하기 때문에 비율을. 자, 그 다음에 얘를 만약에 우측에 정렬시키고 싶다. 그러면 우측 정렬시키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렇게 우측 정렬이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사이즈를 조절을 해도요.
자, 요때 이제 혹시라도 나는 이 앵커를 내 마음대로 좀 옮기고 싶다면 펜비하인드 툴로 옮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쪽에다 가져다 두시면 위쪽을 기준으로 사이즈가 조절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레이아웃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렬을 가운데로 시킬게요. 자, 그럼 이런 경우 이제 또 달라진 좋은 점이 얘는 이제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어떤 효과를 위해서 제가 이런 소스 텍스트에다가 키를 잡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키. 그러면 이 키가 잡히면 자, 한번 요것도 보세요. 키가 없으면 폰트를 바꿔도 키가 안 생기죠. 키가 없다면. 예.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얘를 키를 잡아놨다면 이제 보세요. 키를 잡아놨다면 CTR로 움직여서 여기다 갖다 놓고 다른 폰트로 바꾸면 뭐 스타일까지 같이 바꿔줄게요. Shift 누르고 그러면 키가 생기면서 바뀝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 애니메이션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스타일은 이걸로 바꾸고 뭐 폰트도 여기서 바꿔줄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제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그러면 요 그대로 애니메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쯤 와서 제가 다른 스타일로 바꿔볼게요. 요런 폰트 스타일로 Shift 누르고 클릭.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택을 안 하면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는 게 나옵니다. 텍스트 선택을 하시고 Shift 클릭. 다음 여기 키가 생기고 이렇게 스타일이 바뀌게 되죠. 이거 당연히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문자도 바꿀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나간다면 재밌는 작업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딱 사이즈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폰트 개수에 상관없이 좀 정렬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필요하다면 아까 했듯이 내가 위치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포지션 꺼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가져다 둘 수도 있고요. 뭐 패딩 이런 거 조절할 수 있고요. 정렬도 내가 필요하다면 꺼서 원하는 정렬을 이용을 해서 사이즈나 이런 걸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도 다 키가 생기고요. 아이고, 요런 거 할 때 또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소스 텍스트에 이 키를 잡을 때 각각의 키는 정렬까지도 다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렬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할 때는 전체를 다 키를 선택을 하고 원하는 정렬로 바꿔버리시면 전체가 다 정렬이 바뀝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렇게 위치 값이나 이런 거,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혹시라도 또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이런 데다가 어떤 익스프레션 같은 걸 써놓을 경우도 있거든요. 간단한 것만 해볼게요. 아이고. 자, 그럼 이렇게 익스프레션이 작동이 되죠. 이 상태에서도 익스프레션도 키로 인식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키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스타일을 바꾸면 키가 생성이 되면서 폰트 스타일이 바뀌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쉽게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익스프레션도 작업이 되면서요. 사이즈 조금 더 제가 키워볼게요. 여기 와서 또 다른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스타일까지. 자, 그래서 플레이 시켜서 보시면 이런 식의 작업을 좀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어떤 텍스트도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얘를 클릭을 하면 모든 클릭을 하든 뭐 쉬프트 클릭을 하든 알트 쉬프트 클릭을 하든 선택된 텍스트가 없다면 이렇게 입력창이 떠서 내가 바로 어떤 원하는 텍스트를 내가 원하는 폰트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그냥 클릭했을 때고요. 폰트만 적용되는 거고요. 스타일까지 다 적용하고 싶으면 쉬프트 클릭,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쉬프트 클릭하면 이렇게 텍스트가 뜨면서요. 내가 원하는 폰트를 입력하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까지 적용을 해서 폰트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전체를 다 선택을 해서 동시에 모든 폰트를 다 바꿔줄 수도 있고요. 폰트명을 스타일도 한꺼번에 바꿀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사용하는 거는 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돼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템플릿 만드는 곳을 좀 살펴볼게요. 템플릿 만드는 곳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템플릿을 만들겠다 그러면 요걸 클릭을 해주시면 크리에이트 템플릿이라는 이런 템플릿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템플릿에서 뭐 글자 사이즈나 폰트 이름이나 내가 원하는 뭐 그 문자나 이런 걸 다 입력을 해줘야 됐는데 이제는 그걸 다 자동화 시켰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폰트를 선택만 하시면 내가 원하는 폰트를 뭐 선택만 하시면 뭐 이런 거 하나 해볼까요? 자, 그 폰트의 이름을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요거 조절점은 좀 가릴게요. Ctrl Shift H 눌러서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작업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 키로 조절을 하면 알아서 폰트 이름을 딱딱 갖고 옵니다. 그래서 엔터 쳐서 나는 이 폰트가 좋다, 저장하고 싶다 하면 크리에이트 썸네일 누르면 바로 폰트가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또 다른 폰트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찾아내서 원하는 폰트를, 이런 폰트 마음에 든다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크리에이트 썸네일만 눌러주시면 폰트가 이렇게 바로바로 적용이 됩니다. 썸네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만들기엔 굉장히 편해졌죠. 만들기 편해졌고, 그러면 요 옵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가끔 이제 이럴 때가 있겠죠. 제가 폰트를 한번 다른 폰트로 좀 바꿔볼게요. 뭐 요런 폰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런 폰트, 다른 폰트도 한번 바꿔볼까요? 뭐 이런 폰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만약 이런 폰트를 썼을 때 폰트 이름을 자동으로 갖고 오게 돼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쓰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폰트 이름을 내가 원하는 문자로 그렇게 썸네일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요 자동으로 폰트 네임 갖고 오는 걸 꺼주시면 내가 원하는 문자를 입력을 해서 요렇게 요대로 썸네일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걸 체크하면 자동으로 폰트 이름을 갖고 오고요. 얘를 체크를 풀면 내가 원하는 문자로 썸네일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는 스케일을 자동으로 요 썸네일 사이즈에 맞게끔 맞춰주는 겁니다. 얘를 풀면 이 사이즈가 그대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화면을 벗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스케일을 매번 조정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얘를 체크하시면 자동으로 스케일을 맞춰줍니다. 글자 개수에 상관없이. 단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썸네일을 만들 때 저장되는 거는 이 사이즈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사이즈를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썸네일을 만드시면 요 사이즈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끌 일은 없을 겁니다. 켜두시고 사용하는 게 좀 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는 가끔 이제 이렇게 폰트 이름이 길다 보면 어떤 경우 폰트 이름이 굉장히 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폰트 이름이 길다 보면 굳이 내가 이렇게 이 폰트를 다 봐서 썸네일이 작게 만들어지는 게 싫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내가 얘를 체크를 해서 글자 개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개수만큼만. 요때도 요거 개수 조절할 때 수치는 Shift 누르고 위아래 화살표 키를 누르시면 일씩 조절되기 때문에 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렇게 개수만, 글자의 개수만 표현해서 좀 알아보기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물론 커스텀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문자에서도 작동을 합니다. 내가 만든 문자에서도 원하는 개수만큼만 사용할 수 있게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몇 개의 문자를 좀 사용을 했을 때 적은 개수를 사용하면 이렇게 좀 위아래가 세로가 좀 너무 꽉 찬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해서 제가 이렇게 패딩을 좀 조절할 수 있게 추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적당히 보기 좋은 사이즈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폰트 스타일을 지정하다 보면 배경 컬러가 문제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배경 컬러를 바꿀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럴 경우 이제 배경 컬러 좀 써야 되겠죠. 자, 요거 리셋 시킬게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폰트 컬러를 검정으로 쓰겠다. 스타일을. 그러면 사실 안 보이죠. 잘. 이럴 경우 이제 배경을 좀 바꿔야 되겠죠. 자, 이때 이제 흰색으로 바꾸면 되는데, 잘 보이는 걸로. 만약에 혹시라도 또 내가 스타일까지도 흰색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두께도 좀 줄게요. 그러면 또 잘 안 보이죠. 배경에 묻혀서. 요랬을 경우에도 이제 적당한 컬러를 좀 바꿔서 사용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나는 뭐 요런 식의 스타일을 저장하고 싶다.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크리에이트 썸네일을 해주시면 폰트가 바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이 아니고 요거 한번 볼게요. 가끔 이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폰트를 사용을 할 때 필은 사용하지 않고 내가 스트롱만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폰트가 좀 개수가 많으니까 좀 자르겠습니다. 이 정도만 볼게요. 그 다음에 요것도 스트로크의 두께를 조금만 더 가늘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혹시라도 지금 여기에 제가 만들어 둔 것처럼 얘가 필이 없다는 거를 좀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체크박스 요런 거 있죠. 요거 체크박스 이렇게 나오는 거 요런 형태로 표현하고 싶다면 자, 요 백그라운드 있죠. 요 백그라운드 여기다가 요건 그냥 기본값을 두세요. 리셋해서 이렇게 검정색으로 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마 제일 어울릴 거예요. 검정색으로 두시고 비지 컬러를 여기에다가 이펙트에 체커보드 같은 걸 하나 추가해 주십시오. 체커보드. 그러면 굉장히 편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체커보드 사이즈를 조절을 하시고 적당히 오페서티를 조절을 하시면 이걸로 조절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T 눌러서 이 레이어의 오페서티를 조절하셔도 됩니다. 뭐 그건 편한 걸로 사용하세요. 저는 얘로 한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이즈도 적당히 자, 얘도 요걸 체크해서 좀 글자의 개수를 좀 작게 할게요. 너무 글자 개수가 많으면 잘 안 보이니까요.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썸네일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번 저장해 볼게요. 크리에이트 썸네일. 그러면 이렇게 폰트가 요런 식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도 투명하다는 걸 좀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배경이나 이런 거는 이 비지에다가 어떤 이펙트를 더 추가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비지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요. 실제 적용을 할 때요. 이런 데다가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뭐 이렇게 클릭해서 적용하고 쉬프트 누르고 클릭하고 스타일까지 적용하는 거 했을 때도 그래서 이렇게 썸네일을 원하는 대로 좀 다양화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번 2.0에서는 이렇게 템플릿을 좀 더 자동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여기 있는 첫 번째 얘는 이제 언제 쓰는 거냐면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레이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이제 언제 쓰는 거냐 그러면 요건 지울게요. 자, 리셋 시켜 놓겠습니다. 자, 이것도 바꿔서 이렇게 둘게요. 자,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어떤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폰트를 스타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때 이게 마음에 들 경우가 있습니다. 폰트나 어떤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얘를 그대로 저장해 두고 다시 반복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번 버전에서는 굉장히 쉽게 그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다 일일이 수정을 해줬어야 됐죠. 그런데 이제는 원하는 폰트, 그러니까 스타일을 가져온 폰트를 카피해서 그냥 여기다 페이스트만 해주세요. 얘는 뭐 눈 끌 필요도 없고요. 얘는 위치가 엉뚱한 데 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쯤 가 있죠. 그러니까 요 썸네일 안으로 들어오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복사만 해주시고 여기서 스타일을 가져올 레이어로 얘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얘가 스타일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알아서 스타일을 여기 보시면 이 스타일과 동일하게 그대로 갖고 오죠. 자, 이렇게 해서 스타일을 쉽게 가져올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백그라운드가 좀 검정이니까 검정 테두리가 안 보이죠. 그래서 조금만 바꾸도록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아예 쉽게 이렇게 스타일을 가져올 수 있게 지정을 했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이 스타일의 폰트 네임을 쓸 건지 아니면 폰트 네임을 자동으로 갖고 오는 걸 꺼버리면 원본의 텍스트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원본의 텍스트를.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꺼서 사용하시면 되고, 또 폰트가 너무 많다면 얘를 체크해서 원하는 개수만큼만 사용을 해서 썸네일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폰트 스타일을 레이어를 이용해서 지정해서 전체를 다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어떤 레이어에서 폰트 스타일을 가져오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전 버전보다는 좀 많이 편해졌죠. 어떤 폰트 썸네일을 만들기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될 거 하나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지울게요. 예. 리셋 하고요. 자, 가능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얘를 체크를 풀고 내가 만약에 얘를 문자를 한글을 사용하고 싶을 경우가 있어요. 한글. 자, 이런 식으로 한글 문자를 사용하시면 폰트가 자동으로 바뀌어 버리죠. 아까 이상한 영문 폰트에서. 이건 왜 그러냐면, 자, 영문 폰트 중에는 한글을 지원 안 하는 폰트들이 많습니다. 그런 폰트들은 선택을 해도 폰트가 바뀌질 않습니다. 반드시 한글 폰트, 한글 문자를 쓸 때는 한글을 지원하는 그런 폰트만 사용을 하셔야 이런 식으로 폰트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한글 문자를 뭐 안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얘를 체크하시면은 한글 폰트도 영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갖고 오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시면은 굳이 뭐 어렵게 뭐 한글 폰트를 찾아서 쓸 일은 없는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한글을 사용해서 내가 썸네일을 만들고 싶을 때는 혹시 요 문제를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항상 왜 다른 영문 폰트를 바꿔도 이게 바뀌지 않느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 영문 폰트가 한글을 지원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점은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거는 에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폰트박스 2.0의 어떤 업데이트된 부분, 좀 달라진 부분, 편한 부분도 있고 좀 사용하는데 달라진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번에 업데이트 배포를 해드리면 애프터 이펙트 CC의 2020 이상 사용자들은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